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다들 이야기 나눠보면 소비만 하려 하지 저축이나 노후는 관심도 없는 게 대부분이더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늘상한 얘기인데 없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없는 사람들이, 가진 거 없는 사람, 부모님 집이 잘 살지 않는 사람, 직업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써요. 없는 사람들이 배달 음식 더 많이 먹고, 없는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습니다. 쇼핑도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여행 갈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부족한데, 왜 그렇게 해외여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뭐 여유가 된다면 가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 갔다 오고 나면 문제가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간다는 거야. 그 여행도 무슨 정말 뭔가 배우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그냥 관광이죠. 관광식 여행을 많이 간다는 거지. 그럼 뭐가 배우겠어,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뭔가 소비 같은 걸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모인 돈이 없어요. 모인 돈이 없으니까 뭐 미래 계획 같은 건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래 계획이 없다면 이건 끝은 안 봐도 비교입니다. 우리가 젊잖아요. 젊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젊을 때 열심히 살고 젊을 때 뭔가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나이 먹고 더 힘든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 뭔가 해놓은 게 없으면 나이 먹고 힘든 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지금 뭔가 젊은 사람들 보면 하는 행동이 뭔가 젊은 시절만 있고 나이 먹어서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젊은 시절만 있습니까? 젊으면 짧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도 결국 나이 먹습니다. 주름살 생기고 머리 흐끗해지고 허리 꾸분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나이 먹습니다. 나이 먹으면 힘이 약해지고 병도 쉽게 걸리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일자리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요. 줄어들거나. 그러면 특히 나이 먹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당연히 인생 난이도 올라가는 건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위태로워요. 미래가 뭔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가진 것도 없으면 뭐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죠. 경제 위기가 오면 없는 사람들 미래도 없다고. 없는 사람들, 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사는 거라고. 올라오기 힘들 거라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번 내리막을 걷잖아요. 자본주의에서 한번 빚을 져가지고 내가 나라까지 가잖아. 그걸 딛고 일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걸 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못 일어섭니다. 애초에 뭔가 그 근성이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뭐 비토한 사람들 중에 빚 갚는 사람 얼마나 있어? 거의 없죠, 여러분. 지금 빚을 진 사람들도 제대로 극복을 하는 사람들, 갚아 나가는 사람들 별로 없단 말이야. 완전히 해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뭐 내가 돈을 모은다고 해서 뭐 나이 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돈이라도 있으면 내가 뭐 밥을 굶는다거나 돈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좀 방지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젊은 사람들 뭐 트렌드 같은 거 따라한다고 해서 뭐 그리 달라집니까? 뭐 그리 행복합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걸 참지 않습니다. 다 해버려.
뭔가 유행하는 게 있으면 다 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다 합니다. 오마카세도 먹고, 뭐 나이키 동크로하고 같은 것도 사고, 뭐 크록스 같은 신발도 신고, 핫플레이스도 가고, 여행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얻는 게 뭐죠? 남는 게 뭐지? 어차피 대한민국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지고요. 혼자 산다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가 만약에 힘들어졌을 경우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자빠졌을 경우 그 누구도 나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옛날부터 한 번 이제 나락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는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다. 미래도 없어요. 동력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내가 미래를 뭔가 좀 꿈꿀 수 있는 어떤 삶의 동력 자체가 프로펠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인 돈이 없으면 난 앞으로 어떤 그런 더 열심히 살고 더 꿈꿀 수 있고 더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나아지는 게 없는데 뭐 30대를 뭘 기대하며 40대를 뭘 기대합니까? 사람이 왜 힘든 과정이 있어도 그걸 왜 참고 이겨내는지 아세요? 지금 사는 거 힘들잖아. 돈 버는 거 힘들죠. 일하기 싫잖아. 욕 먹는 거 싫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거 싫죠. 그럼에도 출근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은 좀 시궁창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뭔가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쌓이면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에 사신 분들도 처음부터 아파트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제 월세 살고 거기에 돈 모으고 뭐 주택청약 붙고 그러면서 계속 존버하면서 힘들어도 참고 다니고 그러면서 월급 같은 거 뭐 쓰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돈 모아가면서 계속 인고의 시간에 거쳐가면서 버티고 하면서 지금 단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 보다 나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젊은 친구들 알아야 될 게,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은 금수저 아니고서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당연히 그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인내 자체가 없어.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해. 그러면서 무슨 미래가 좋아진다, 나아진다 희망을 가집니까? 요번 다음 생각해봐. 내가 지방에서 서울 와가지고 원룸을 시작을 했어요. 4평짜리 원룸. 거기에 뭐 행거 놔두니까 끝이야. 발 디딜 공간도 없어. 그리고 옆집 소리 다 들려. 냉장고도 작아. 그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살다가 좀 더 이제 내가 돈을 모아서 여기보다 좀 더 넓은 1.5룸으로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 모이지도 않는다면 그 원룸에서도 생활하는 게 힘들 거예요. 왜냐? 월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모이는 게 없으니까. 혹시나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직장이 잘리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정말 위험해져요.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뭐 실업급여 나온다고 해도 그걸로 다 충당하기 힘들 거예요. 특히나 내가 병까지 걸려버리면 이건 정말 끔찍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게 분명히 맞는데 약값이 없어가지고 진료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가지를 못해요. 그럼 병을 악화시키는 거죠. 거기다가 뭐 평소에 잘 음식을 만들어 먹지도 않아가지고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 술 같은 것 떼와. 그럼 건강이 그 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럼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축이나 노후에 정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정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젊은 시기도 있지만 나이 먹은 시기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 먹은 시기가 훨씬 더 길어요.
노년에 파지 죽거나 돈 몇 푼 없어가지고 무료급식소를 전전한다거나 집도 없어가지고 길가에 자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한다 하지만 저축을 하려면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하는데 한 번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번 소비 습관을 높게 올려놓으면 안 내려가 이게. 돈을 원래 아끼던 사람들이 계속 아끼지 처음부터 아껴본 적이 없는 사람 못 아껴요 이게. 처음부터 뭔가 비싼 음식 먹고 커피 점점 커피 마시고 그랬던 사람이 자판기 커피 마시라고 하면 마실까요? 커피 믹스로 커피 타 마시라고 하면 마실까?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그런 분들 많거든. 뭐 당장 돈이 없어도 난 스타벅스 커피 아니면 안 마시겠다. 당장 내가 모은 돈이 없어도 난 해외여행 가야겠다. 비슬레스도 가야겠다. 그런 사람도 많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번 그렇게 생활치를 높여놓은 사람들은요 그게 기분값이 됩니다. 기분값이 돼요. 그래서 사는 게 현실이 안 좋아도 자꾸 그걸 하려고 그래. 지금 그런 사람도 많잖아. 내가 지금 모은 돈이 없는데 여행 가고 싶어. 가방 메고 싶어. 물건 사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젊은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오히려 돈을 안 써야 돼. 안 써야 된다니까.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뭐 그리 행복합니까? 삶이 불안불안한데. 매달 통장에 돈 없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금 같은 거 이제 우편 같은 거 날라오면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보다는 어떻게 버티지? 나 돈도 없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끔찍할 것 같은데. 지금 있잖아요. 뭐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뭐 하고 다니는 거 의미 없어요. 한때입니다. 한때. 근데 이 한때 순간 때문에 내 미래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 수준을 좀 낮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없이 사는 연습을 해야 돼.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못 고쳐요. 못 고치면 미래는 끔찍합니다. 참혹해요. 결혼할 수도 없고 연애할 수도 없고 사람답게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만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야 플러스가 되게 살아야 다가온 미래도 밝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